오늘은 미국의 발전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번 강의에서 미국의 발전 반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두 번째의 강의입니다. 미국에 새로운 이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 오는 이민들이 영국 사람은 뭐 원래부터 와 있던 사람이고 그 후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서부 유럽 또 북부 유럽에서 이민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는 이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할 때면 남부 유럽, 남부 유럽, 또 아시아에서 이민들이 왔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이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오던 이민들하고 요사이 오는 그 후에 오는 이민들하고 비교하면 처음에 온 이민들은 좀 더 문화 수준이 높고 좀 부자 나라에서 오는 이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이민들은 동부 유럽이라고 하면 그건 가난한 쪽입니다. 그리고 남부 유럽, 이태리 같은 나라는 그저 가난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태리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동부 유럽, 가령 그리크 또는 뭐 여러 동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조금 수준이 높았지만은 중국에서는 아주 밑바닥 노동자들이 왔습니다. 한국서 온 이민들도 전부 비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원래부터가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오는 이민들은 전부 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민을 오느냐? 그 이유는 첫째, 자기 고국의 인구가 너무 팽창해서 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둘째는 고국의 경제적인 빈곤, 조그만한 나라에 인구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자연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제하고 관계없이 인구 팽창하고도 관계없이 그렇게 이민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들어오면은 그게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싱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싱 센터,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 절차를 밟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새로운 이민들의 건강, 또 리갈 스테이터스, 법적인 지위, 또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가는지, 미국에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이름 문제인데, 이름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외국 이름들이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이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은 첫째는 이름이 이상하기 때문에 미국 생활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여기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어떤 이름은 아주 긴 이름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반토막 내어서 이름을 짧게 만들고, 또 외국식 이름을 될 수 있으면 영어식으로 변하도록 하고, 또 스펠을 될 수 있으면 영어식 스펠로 바꾸고 했습니다. 내가 미국 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할 때 내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선조들이 러시아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름이 성이 퀴샤입니다. 퀴샤는 영어로 어부라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해서 당신 러시아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영어 이름 퀴샤를 가졌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한 말이, 자기 선조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뉴욕에서 그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싱 센터에서 그 러시아 이름이 너무 길고 미국 사람들이 잘 발음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그 자기 러시아 본 이름이 그것이 어부라는 그러한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니까 영어로 피셔니까, 그렇게 영어로 피셔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도 쉽고 미국 생활에 좋다고, 그래 피셔라고 바꾸라고 해서, 그래 미국에 들어오면서 성이 피셔로 변경이 됐다 그랬습니다. 1886년에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전쟁 때도 많이 돕고, 프랑스는 미국과 아주 우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그래 미국에서 받아서 뉴욕 항구에다가 그것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민들은 대부분 자기의 종족들이 사는 곳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처음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각 지방에 그 같은 인종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령 필라델피아 예를 들어보면은 사우스 필라델피아, 미국 그 남쪽에 가면은 그거는 이탈리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서 삽니다. 또 곳곳에 그 자기네들 그 인종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 미국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풍속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사이도 그 이민 오는 사람들이 그 인종끼리 모여 사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요사이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요사이는 어느 나라든지 다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와서 인종끼리 모여 살기보다는 오히려
백인 사회, 백인 동네에 들어가서 백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자기의 살아나갈 길을 더 찾아 나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교육이 낮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인종끼리 모여 살기를 원하고, 또 재산이 좀 많고 이미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인종끼리 모여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백인 동네를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백인 동네에 들어가서 백인들 유력한 사람들과 사귀어서 친구가 되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 앞길을 닦아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이민들이 많이 올 때마다 이미 와 있는 이민들은, 옛날 이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째는 새 이민들이 많이 오면은 수입이, 원래 있던 이민들은, 먼저 온 이민들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주로 처음 오는 이민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공장은 그렇게 빨리빨리 급속도로 많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공장에 새 이민들이 오면은 일할 사람은 많고 일할 자리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자연히 임금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이민들 가운데 좀 기술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미 있던 직원들이 해고를 당하는, 파야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새 이민들이 오면은 빨리빨리 미국 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이민들은 그런 것을 별로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옛날에 살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미 와 있는 미국 사람들, 이미 와 있는 이민들 또는 처음부터 미국에 와서 미국을 개척한, 말하자면 영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의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는 이 새로운 이민들도 빨리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미국을 개척한 사람들 또는 자기네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 그래서 미국화되어 있는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미국식 문화를 가져야 그 사람들과 잘 교통도 되고 의사가 서로 주고받고 하기도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정식 미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불편함이 없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하던 그 습관만을 지키면은
미국 사회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인민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흑인 노예들이 남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북쪽보다도 남쪽에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고 하면은 남쪽에는 주로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토지에서 전부 육체 노동을 농부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부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이 남쪽에 있기보다는 북쪽이 좋다고 북쪽에 가면 아무래도 흑인 대우가 남쪽보다는 낫다고 해서 북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농업도 기계화가 되어서 농업이 기계화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북부에서는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들이 모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공장들이 다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로 나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82년에 Chinese Exclusion Act라고 하는 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인 임원은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미국 헌법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별로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 세계에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사람들은 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노동자 중에서도 하층 계급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무 기술도 없는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미국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잘 적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이 차이니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니즈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민을 못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해서 큰 난리가 났지만은 그때는 이것이 잘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때부터 이제 해외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온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제국주의를 행했고 동양에서도 일본이 제국주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이라 다인일본 대의국구
제일본 제국이라고 해서 나라 이름 자체를 제국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대단히 나쁜 것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제국주의는 아주 그 자연적인 정책이다. 이건 자연의 법칙에 잘 맞는 것이다. 왜냐고 하면은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은 그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육강식, 약한 것은 강한 것이 잡아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이게 약육강식인데, 이 약육강식은 이거는 대자연의 대원리입니다. 그래서 벌판에서도 힘센 짐승은 힘없는 짐승을 잡아먹고, 물속에서도 힘센 물고기는 힘없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꼭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힘 있는 강대국은 약소국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가 이때 많이 유행을 했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아무도 제국주의는 인륜에 도덕적으로 반대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력을 잡고 나타나서 이제 제국주의는 나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영국이 온 세계에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인도는 아주 큰 덩어리죠. 인도를 식민지로 했고, 그리고 불란서 같은 나라는 남부 동남부라고 합니까? 아시아 동남부에 가서 한국말로 그 쓰는 게 있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가서 인도 차이나 그걸 전부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스페인은 남미, 북미, 남부 미주, 남부 미주, 북부 미주의 그 스페인은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해서 지금도 남부에 있는 약소국들이 전부 언어를 스페니쉬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페니쉬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스페니쉬 아니고 남미 토인들인데 자기 나라 말보다 스페인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스페니쉬가 힘이 없어서 다 식민지를 유지를 못하고 식민지가 다 독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으로 말하자면 1884년에 알라스카를 러시아에게서 샀습니다. 그때까지 러시아가 이 알라스카를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라스카가 캐나다 땅이지 러시아 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7.5 밀리언 달러스, 그러니까 720억 불을 720만 불을 주고 이 알래스카 땅을 샀습니다. 사실은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알래스카가 자기 땅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미국한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또 미국은 돈을 줬으니까 당당하게 이거는 또 미국 영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래스카는 미국 영토로서 알래스카 주로 하나의 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1854년에는 그 일본과 통상을 맺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태평양 쪽으로 뻗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유럽은 이미 그게 인구도 많고 유럽에는 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태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부아시아, 일본 이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태평양 쪽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드웨이 아일랜드 이 미드웨이 아일랜드 이 섬들을 1867년에 미국에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하와이를 미국이 점령을 해서 하와이를 미국 한 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이에서는 설탕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또 이것은 최근에 관광지로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모아의 일부를 1899년에 미국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나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은 아주 역사가 있는 나라고 아주 오래된 나라고 아시아에서는 중심되는 나라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광대한 중국을 통일하는 그러한 통일 정부가 아주 약했습니다. 그 황제는 있었지만은 이름만 황제이지 힘이 그렇게 뻗쳐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가서 아주 무질서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일정한 분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중국 땅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각 나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가서 너희 마음대로 장사도 하고 너희 마음대로 뭘 하라. 그렇게 19세기 후반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외국 국가는 동등한 자격으로서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든지 통상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자. 말하자면 그 오픈도어 팔리시를 하자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그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99년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 제도는 다 없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미국 어느 곳에 가든지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중국의 민족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인들이 박사즈라고 하는 비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1900년 때 이 박사즈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박사즈들이 중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비밀리에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말로는 의화단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 이화단이 활동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한때 이야기지 외국 사람들은 다 세력이 힘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박사들한테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박사들을 전부 찾아내서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 그 조직이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세력이 스페인의 힘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한때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스페인이 쇠퇴하게 되니까 많은 식민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또 독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큐바의 예를 들면은 큐바가 스페인을 대항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스페인이 큐바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큐바 사람들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스페인이 큐바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한 대우를 했고 그래 큐바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도 많이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큐바에서 큐바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불화가 생기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그 큐바에 있는 미국인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898년 1월 달에 군함 메인이라고 하는 군함을 큐바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군함이 큐바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8년 2월 15일 날 스페인은 아무 예고도 없이 이 메인을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페니시 아메리칸 워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아주 심하게 됐습니다. 1898년 4월 20일 날 미국 의회는 큐바의 독립을 인정을 하고 스페인이 떠나라고 말하자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하고 큐바하고가 합심해서 스페인을 큐바하고 미국하고가 합심해서 스페인을 큐바에서 쫓아내었습니다. 1895년 4월 25일 날
의회는 스페인에 대해서 선전 보고를 했고 스페인시의 아메리칸 우호가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98년 8월 12일 여러 전투를 겪은 뒤에 종전을 하게 됐습니다. 1898년 8월 12일 이제 스페니시가 완전히 패망을 하고 큐바를 놓아 주었습니다. 1898년 12월 1일 1898년 파리 조약에서 이제 서명을 하고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스페인은 큐바뿐만 아니라 포르리코, 괌, 필리핀 이것을 전부 다 미국에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스페인이 큐바, 포르리코, 괌, 필리핀을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페인은 자꾸 힘이 딸리니까 이것을 다 미국에 주고 스페인은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포르리코는 포르리카와 괌은 미국 테라토리가 되었습니다. 1917년 포르리코인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큐바는 독립을 했으며 미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는 미국 식민지가 필리핀은 미국이 식민지로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필리핀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이제 그 미국이 이 필리핀의 독립운동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1946년 그러니까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필리핀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기지를 필리핀에 유지하고 미국에 유리한 통상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개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태평양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페인이 미국 군함 메인호를 폭발시켰다고 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일이지만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미국이 그 스페인이 고의적으로 폭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고로 그렇게 폭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사실은 엉뚱하게 죄를 덮어 쓰고 그런 아주 큰 결과도 냈지만은 사실은 스페인이 폭파시킨 것은 아니었던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1904년에서부터 1914년까지 이 시기에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가 1914년 8월 15일 날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